네, 오늘은 2026년 2월 1일이죠.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검은 일요일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날이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네, 2026년 2월 1일 일요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이른바 검은 일요일로 변명될 수 있는 심각한 변동성이 직면했습니다. 네, 실제로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7만 6천 달러까지 빠졌고요.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들도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를 급격히 냉각시켰죠. 그리고 이번에 왜 이렇게 가격 하락했느냐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락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 행정부 트럼프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게 터진 거죠.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린란드 매입 협상과 관련해서 반대하고 있는 8개국에게 어떻게 한다? 2월 1일부터 당장 관세를 10% 부과하겠다. 라고 발표를 해버렸죠. 그런데 반대로 업비트에서는 좀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오늘 GK를 비롯해서 몇몇 코인들이 비정상적인 펌핑을 하였죠. 그리고 플로우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보단 국내 업비트가 약 30% 정도 가격이 더 비쌉니다. 네, 이 이유들을 보면 다 가두리 펌핑이죠. 입출금이 금지됐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세력들의 장난질이 더 심해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번 가격이 크게 하락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미국과 유럽 간의 긴장이죠. 세금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역 정쟁. 네, 특히 트럼프가 주말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셜미디어와 공식 발언을 통해서 그린란드 매입 이사를 다시 확인했죠. 그러면서 이에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 대상으로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겠다. 라고 하면서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고 만약에 6월 1일까지도 그린란드 매입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 25% 관세를 올릴 거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발표를 언제 한다?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을 때 한다. 항상 금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발표를 해가지고 자신의 주식에, 미국의 주식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사이에 하루 이틀 사이에 또다시 내용에 대해서 번복을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켜 왔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최대한 타격을 받지 않게끔 장난질 해왔다. 문제는 그 당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은 아작이 난다. 그게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아시아 시장이 아작나는 거 떠나서 네,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똑같이 주말에는 주식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들이 더 아작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죠. 트럼프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이죠, 오늘. 오늘 늦은 시간에 관세를 매기겠다 해놓은 다음에 유럽의 나토 사무총장인 마크 루테하고 회동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간부세 부과를 보류하겠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단 던져놓고 시장에 공포를 준 다음에 그거를 수습하는 게 트럼프의 특징이죠. 그래서 2월 1일부터 유럽에 관세를 매기겠다 해놓은 다음에 갑자기 오늘 저녁에 마크 루테 나토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하면서 2월 1일로 예정되었던 관세 부과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예요? 네,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네,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언제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많이 불안감에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오늘 데이터에 따르면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22억 달러, 22억 달러입니다. 22억 달러. 약 3조에 해당하는 거죠. 3조. 3조에 해당하는 예, 자금이 롱 포지션에서 청산됐습니다. 청산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네. 지금 연준 의장에 대해서 지금 캐시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죠. 근데 이게 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요? 케빈 워시는요, 비트코인을 상당히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요,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이 금리 시장에 있어서는 더 보수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내정했다, 지명한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요게 자료가 약간 잘못됐는데 2월 1일 날 예정되어 있던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1월 21일 날 지난주에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조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이게 제가 조사한 내용이 이게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오늘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고 있게요. 아무튼 이따 넘어가고요. 예. 그리고 반대로 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업비트에서 계속 가돌이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코인들의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최근에 반등들이 상당히 뭐 오늘 올라갔던 코인들 빼고도 많은 코인들 최근에 상승률이 높게 나왔죠. 이거는요, 국내 시장의 세력들이 좀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확실하게 국내 세력들이 시장에서 뭔가를 장난질하고 있다. 그리고 시총에 놓던 안 줬던 어떤 프로젝트가 좋던 안 좋던 가격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보고 또 다른 코인으로 올라가고 수익을 보고 보통 우리는 이런 거를 순환 펌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순환매. 지금 시장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순환매가 나오는 자금들은 어디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코스피가 5천을 찍으면서 주식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 주위에서도 주식 정리하고 코인으로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주식을 했어요.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 많이 보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식을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최고치를 찍고 있는 금이랑 은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예. 결국은 사람들은 저평가되고 있는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를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인시장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국내 알트코인들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들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좀 긍정적 뉴스들 보면 한국에서도 이제 대기업들이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했습니다. 2017년도에서부터는요, 법인들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은 이제 가능해졌다. 대신에 뭐가 있다? 5% 룰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본 중에 5% 이상을 투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코인들은 상위 20권 안에 들어가 있는 우량 코인들로 한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1등부터 2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은 대기업들의 투자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삼성이나 SK 등 대기업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코인들을 보유 자산으로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된다. 그리고 이들은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코인들도 매수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SK랑 삼성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소문이 들면 일반인들도 따라 들어왔다가 그들은 20위권에 들어가는 코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자발트들도 살 가능성이 있다. 자발트들을 사는 이유는 뭐다? 기회비용이 좋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하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국내 코인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힘들었던 이유는 현물 ETF 자금이 많이 이탈한 흔적이 보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로 보면은 많이 팔았다.
또는 그레이스케일이나 블랙록에 투입되던 현물 자금들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죠. 다음 주부터 일어나고 있는 주요 일정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다음 주에는요. 먼저 내일입니다. 당장 내일 미국 ISM 제조업 PMP 발표가 있어요. 네, 이 지표는요. 경기 침체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예상치가 51.5인데 만약에 51.5보다 떨어지면요. 뭐가 된다?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지금 경제 지표는요. 좀 변태적이에요. 뭐냐면 경기가 좋아야지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결과가 안 좋게 나와야 돼. 지금은. 왜? 파월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가 좋다. 그래서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투자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거든. 금리가 인하가 돼야지 투자 심리가 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미국 ISM 제조업 PMI 발표가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오면은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약간 훈풍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6일 날이죠. 2월 6일 날 금요일 날에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어떻게 된다? 고용지수가 나쁘게 나와야지 비트코인에게 호재로 반영한다. 그리고 또 6일 날에는 같이 미국 실업률 발표도 있고요. 이거 역시도 실업률이 많다고 나와야지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유리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참 변태적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가 좋아야 되는 건데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길 바라야 되는 아주 변태적인 상황이 좀 속상하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요 코인들 중에서 언락 일정들이 있어요. 수익 코인 같은 경우는 2월 1일 날 내일이죠. 오늘과 내일이죠. 약 5,400만 개의 물량이 언락이 되고요. 에테나 코인 같은 경우도 1억 1000만 개 2월 2일 날 내일 물량이 풀리고요. 하이퍼 리퀴드 같은 경우는 2월 6일 날 990만 개, 앱토스 같은 경우는 2월 10일 날 대규모 언락 예정되어 있습니다. 앱토스 갖고 가신 분들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베라체인 업비트에도 상장되는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2월 6일 날 메인넷 런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메인넷이 되면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사실 메인넷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진 않는데 최근에 베라체인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 비트코인이 마치 엄청나게 하락한 이유는 지금 현재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다.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좀 쏠리고 있다.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코인들이 갑자기 업비트에서 내가 가진 코인은 올라가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코인도 올라가는 이유는 가돌이 펌핑이 시작됐다. 순환 펌핑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왜 좋냐. 오늘 같은 경우도 GK잉크 같은 경우가 뭐 700% 이상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 뭐가 좋다?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된다. 주식판에 있던 사람들이 코인이 막 700% 올라가던데 라고 하면서 코인에 투자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꽝. 네. 오뽀님 커피 한잔 하세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이라든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격만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정부들이 인정하는 투자 자산이 돼버렸습니다. 뭐 주식시장도 처음 시작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은 코인 시장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이런 상품이 될 거고 지금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이 바닥이라면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이번 주에 특히 오늘 있었던 이 하락 시장이 큰 상승을 예비하는 이런 단계를 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트 분석해드리면요. 비트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을 했죠.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한 게 비정상적인 하락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차트 교육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피보나치 되돌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어느 정도 빠지는 게 정상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바닥을 찍었던 자리에 높았던 자리까지 비율을 따져보는 거거든요. 바닥을 찍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2023년 1월 달, 2023년 1월 달 가격부터 지금까지의 가격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고점을 잡아보면은 고점 대비 현재 자리가 0.38이 자리입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 0.38이 까지 상승분에 대해서 0.38위까지 떨어지는 건 어떤 조정이다? 가장 아름다운 조정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강세장일 때 0.38위까지 조정을 받고 보통 일반적 0.618짜리 가지고 조정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2년 가까이 거의 3년 가까이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크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 고점 대비했을 때는 약 38%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상승분에 대해서 38%밖에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0% 이상을 반납하는 다른 차트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다는 거고요. 0.38이 자리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하락은 지금 자리에서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비트코인 지금 자리에 더 많이 밀리고 정말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0.618짜리가 한국 기준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설사 8천만 원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상적인 조정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비트코인은 그래도 2천만 원, 3천만 원 하던 게 1억 6천, 1억 7천까지 갔기 때문에 떨어져도 괜찮은데 알트코인으로 올라간 것도 없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올라간 만큼 알트코인 올라간 상태에 빠졌으면 지금 알트코인이 아무리 빠져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비트코인에 빠지면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비트코인을 팔았던 자금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거냐, 부동산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은행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자산이 분배되어서 알트코인에 들어갈 거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만약에 그 자금들이 알트코인에 들어온다 한다면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 있고요. 지금 2017년도, 2021년도에 있었던 불장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그 자금들이 알트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알트 불장이 왔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어려운 시장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